4월 16일 국내 야구, 농구, 일본 야구, 해외 축구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 후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주니치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를 내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9일 DNA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가사와라는 작년과 마찬가지라 DNA 상대 강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점이 있는데 작년 야쿠르트 상대로도 나름 호투를 해내는 투수였다는 건 기대를 걸게 하는 요소다. 일요일 경기에서 사이키 히로토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주니치의 타선은 홈 경기 타격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시리즈 최종전 타격은 경기당 1점이 힘들 정도입니다. 그나마 우메츠의 8이닝 투구 덕분에 불펜 소모를 줄인 게 다행일 것입니다. 야쿠르트 이시카와 마사노리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작년 2승 5패 3.98의 아쉬운 성적을 올린 이시카와는 그야말로 등판 자체가 서서히 역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작년 주니치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인 판테린돔 등판에서 2.2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원래 판테린돔 등판을 편하게 여기는 게 그가 등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오오누키와 모리 유이토를 공략하면서 무라카미, 무네타카의 마수거리 솔로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7회 초 7득점의 빅 이닝이 빛을 발했습니다. 무라카미의 타격감이 돌아오고 있다는 건 이번 시리즈에서도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계속 이런 페이스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코멘트 강용부활. 현재 주니치가 1위를 하자 주니치의 팬들이 일컫는 상황입니다. 비록 홈 경기 타격이 부진하긴 하지만 좋은 투수력을 바탕으로 승리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 역시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오가사와라는 홈 경기에 강점이 있는 투수고 주니치의 타선은 본격파보다 기교파에 더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쿠르트의 타격이 살아나긴 했지만 여긴 하마스타가 아니라 판테린 돔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주니치 승 5.5 오버. 한신 무라카미, 쇼키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9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무라카미는 코시엔의 남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시켰다. 게다가 요미우리 상대로는 거의 천적에 가까울 정도로 강하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4안타 2득점에 그친 한신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홈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야 합니다. 일요일 경기 역시 빗맞은 안타가 아니었다면 경기는 한신의 손을 떠나버렸을 듯합니다. 그래도 승리조 불펜의 2이닝 무실점은 앞으로를 기대케 하는 부분입니다. 요미우리 야마사키 이오리 카드로 7연승에 도전합니다. 9일 야쿠르트와 카고시마 경기에서 5.2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야마사키는 6개의 안타와 5개의 볼넷을 허용하고도 1점에 그치는 놀라운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작년 코시엔 원정 첫 경기 결과가 2.1이닝 8실점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3회 말 터진 하기오 마사야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요미우리의 타선은 홈 시리즈 최종전의 타격 부진이 꼭 문제가 되는 중입니다. 그래도 원정 첫 경기는 기대를 걸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마무리 타이세이의 기량 회복이 반갑습니다. 코멘트 앞에 자이언츠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타격의 집중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코시엔 원정은 요미우리에게 그다지 좋은 기억이 없는 곳이고 무라카미는 홈 경기를 통해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습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야마사키가 활약할 여지가 있긴 한데 여긴 도쿄돔이 아닙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한신 승 4.5 언더. 히로시마 토코다 히로키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9일 한신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토코다는 시즌 초반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원래 홈 경기 강점이 있기도 하고 작년 DNA 상대로 홈에서 3경기 23이닝 2실점으로 극도로 강했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타카하시 레이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히로시마의 타선은 원정 타격 부진을 홈에서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잠수함 상대로 좌타자들이 부진했다는 건 그만큼
전체적인 타격감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오히려 추격조가 더 잘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요코하마 안드레 잭슨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9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5이닝 4안타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잭슨은 볼넷과 클러치 상황에서의 부진이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속은 분명히 빠른데 나머지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는 중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투수진에 막히면서 8안타 완봉패를 당한 DeNA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 타격감을 살려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금년 홈보다 원정 타격이 조금 더 낫다는 데 있습니다. 3.2이닝 동안 7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실책에 흔들렸다고는 해도 모리 유이토를 괜히 영입한 것 같습니다. 코멘트 양팀 모두 주말 시리즈는 악몽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팀 모두 불펜이 결정적일 때 무너졌다는 점도 같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토코다는 홈에서 DeNA의 천적과 같은 투수인 반면 잭슨은 외인 투수로서의 장점이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고 히로시마는 홈 경기 타격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카프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히로시마, 승 5.5 오버. 니오넴 야마사키 사치아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9일 소프트뱅크와 쿠마모토 경기에서 6이닝 9안타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야마사키는 최고의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상대 강점은 이어지고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변수는 역시 홈구장 적응 여부일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1회 초 터진 아리엘 마르티네즈의 3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니오넴의 타선은 이후 찬스를 날려버리는 집중력 난조가 패배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특히 8회 말 2사 만루에 서 팀 리딩 히터인 타미야 유아의 범타는 너무나도 컸다. 6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기대를 받던 강속구 듀오인 나바타메와 야마모토의 부진이 향후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아리아라 코에이 카드로 5연승에 도전합니다. 9일 니오넴과 쿠마모토 경기에서 7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아리하라는 1회 초 4실점 이후 안정적인 투구를 해낸 바 있습니다. 작년 패배 패턴과 비슷한 편인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니오넴을 상대한다는 게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타카하시 코나를 공략하면서 4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현 시점에서 최강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 특히 출루율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소프트뱅크 타자들이라는 게 이 팀의 무서움을 대변해주는 부분일 듯합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마무리 오수나의 흔들림이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코멘트 주말 시리즈에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놀라운 집중력을 과시하면서 시리즈 수입에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야마사키 같은 운영형에게 여전히 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일 듯합니다. 게다가 이전 맞대결에서도 나왔듯이 니오넴은 어떻게 아리하라를 공략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타선이 현재 리그 최강의 타선임을 부인할 순 없지만 이번 시즌 소프트뱅크의 4패 중 3패가 좌완 상대로 나왔습니다. 상성에서 앞선 니오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니오넴 승 5.5 언더. 라쿠텐 코디 폰세를 내세워 분위기 전환에 나섭니다. 9일 오릭스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폰세는 에스콘 필드를 벗어나면 바보가 되는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가 첫 홈 경기라는 점 역시 폰세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사사키 로키 상대로 아사무라 히데토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라쿠텐의 타선은 삼진을 적게 당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처지다. 그나마 야간 경기의 타격감은 주간 경기에 비해 기대를 걸 여지가 많은 편입니다. 4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텨낸 마츠이 토모타카는 향후 선발로서 등판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릭스지마 다이키 카드로 시즌 첫 3연승에 도전합니다. 9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타지만은 라쿠텐에게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라쿠텐 원정에서 3경기 모두 6.1이닝 이상 2실점 이하로 강했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일 듯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니포넴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14안타 6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시즌 첫 2경기 연속 5득점 이상을 기록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게다가 좌완 상대 부진을 극복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이제 원정 부진 극복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8,
9회에 실점을 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코멘트 라쿠텐 모바일 파크는 야외 구장치고는 바람이 덜 부는 곳이고 타지마의 작년 라쿠텐 원정 피안타율은 197이었습니다. 라쿠텐이 금요일 경기에서 오지마 카즈야를 공략하긴 했지만 오지마와 타지마는 같은 좌완이라도 스타일이 다르다. 게다가 라쿠텐의 타선은 다시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중입니다. 폰세가 얼마나 오릭스 타선을 막아내느냐지만 이미 원정에서 무너지기도 했고 야외 구장의 폰세는 적응 기간이 꽤 필요한 투수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오릭스 버팔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오릭스 승 5.5 오버. 치바 롯데 카라카와 유키가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작년 1승 5패 7.04의 부진한 성적을 거둔 카라카와는 커터 위주의 투구가 파괴되면서 크게 무너진 바 있습니다. 다만 작년 세이브 상대로 홈에서 선발로 등판했을 때 3이닝 2실점으로 무너졌다는 게 불안한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후지이와 키요미야를 완파하면서 9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장거리포 없이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음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만 홈 경기 1차전 타격 부진 징크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승리조의 체력 세이브가 반가울 것입니다. 세이브 타이라 카이마를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9일 치바 롯데와 오미야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타이라는 수비진의 난조가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작년 조조마린 원정에서 2경기 연속 QS 플러스의 성적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5호치의 투구에 막히면서 7회 말 터진 헤수스 아길라의 솔로 홈런만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세이브의 타선은 홈 경기 부진이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나마 원정에서 홈보다 타격감이 좋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 듯합니다. 그나마 불펜의 3이닝 무실점만이 유일한 위안일 것입니다. 코멘트 최근 치바 롯데의 타격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한 강속구 투수 상대로 경기력이 좋다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을 듯합니다. 물론 세이브의 연패에는 부진한 타격 문제가 함께하고 있지만 2군에서 피안타율이 3할 가까이 되는 투수가 1군에서 활약하리라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세이브 승 5.5 오버. LG 디트리 엔스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10일 KIA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엔스는 투구 내용 자체는 완벽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홈에서 반등하느냐가 관건이지만 빠르게 회복했다는 게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 상대로 5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13개의 안타와 4개의 사사구를 얻고도 5점에 그치는 집중력 부족 문제가 주말 시리즈 내내 발목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홈 경기에서의 페이스 다운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이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수비진의 난조가 부담이 많이 된 경기였습니다. 롯데 에런 윌커슨이 연패의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1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윌커슨은 작년에 보여준 예리한 투구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잠실이라는 게 강점이긴 하지만 지금의 윌커슨은 왜 교체 루머가 나오는지 이해가 될 레벨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키움의 투수진 상대로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면서 5점을 득점한 롯데의 타선은 반등의 여지를 마련했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사사구를 9개를 얻어냈다는 점이 이번 시리즈에 대한 기대치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일 듯합니다. 그러나 5이닝 동안 2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이런 경기까지 전 미르가 등판해야 하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코멘트 양팀 모두 주말 시리즈는 악몽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야수진의 집중력 난조라는 공통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윌커슨의 투구는 이제 사직 담장이 위험할 정도로 좋지 않은 반면 롯데는 금년 외인 좌완 상대로는 그저 쉬어가는 코스에 가깝다. LG의 불펜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이 변수는 롯데가 더 큽니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LG 승 9.5 오버. SSG 김광현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10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김광현은 부상만 아니라면 6이닝은 확실히 막아주는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작년 KIA 상대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시즌 초반이라면
기대를 걸어볼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KT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8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주말 내내 좋은 타격감을 유지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특히 최정의 타격이 살아났다는 게 고무적인 부분일 듯합니다.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조병현이 최근 공략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IA 김건국을 내세워 7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10일 LG와 홈 경기에서 3이닝 1실점의 깜짝투를 보여준 김건국은 위기 상황을 잘 막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선발 등판 시의 투구는 좋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기대는 어려운 편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한화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5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주자가 나갔을 때 확실하게 불러들이는 집중력이 매우 빛났다. 특히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살아나고 있다는 건 매우 반가운 소식일 듯합니다. 3.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전상현의 휴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코멘트 잘 나가는 KIA 최대의 약점은 좌완 선발 투수에게 약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SSG는 경기 초반 일정 레벨 이하의 우완 투수 공략은 훌륭한 편입니다. KIA는 김광현 강판 이후 얼마나 폭발적인 타격을 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홈이라는 전제에선 SSG의 타격 역시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SSG 승 10.5 언더. 삼성 코너 시볼드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0일 롯데 원정에서 3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코너는 메이저리그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2경기 연속 5실점으로 부진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듯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4발 포함 무려 12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홈에서 터진 메가 라이온 스포를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혼자서 2홈런을 터뜨린 이성규의 활약이 지속될지도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3.2이닝 동안 3실점을 내준 불펜은 혼자서 3실점을 내준 양현의 향후 활용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산 박소준이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2021년 22경기에 등판한 뒤 1군 등판 기록이 없었던 박소준은 박종기라는 이름에서 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퓨처스 기록 자체가 엉망이라는 점은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상대의 실책을 적절히 살려내면서 양석환의 솔로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주말 시리즈에서 살아난 타격감을 주중까지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단 대구 원정은 상당한 강점은 있는 편입니다. 4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최지강의 구위가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코멘트 양팀 모두 주말 시리즈에서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 양팀의 선발 투수들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일 듯합니다. 결국 불펜 대결인데 화요일인 만큼 열심히 물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판 3이닝의 위력은 삼성이 두산보다 더 낮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불펜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삼성 승 11.5 오버. NC 김시훈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0일 KT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김시훈은 LG 원정의 부진이 일회성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특히 한화가 우한 투수에게 부진하다는 점은 김시훈의 호투를 기대케 하는 부분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원태인과 양현 상대로 홈런 3발 포함 5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12개의 안타를 때려내면서 타격감 자체는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홈 경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 여지는 충분한 편입니다. 그러나 4.2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송명기의 부진이 고민을 안겨줄 것입니다. 한화 문동주를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10일 두산 원정에서 3.1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문동주는 데뷔 후 두 번째로 2경기 연속 4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작년 NC 상대로 원정에서 8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자신이 강점을 가졌던 두산 상대로 무너졌다는 거 자체가 위험 신호다. 일요일 경기에서 내일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한화의 타선은 찬스에서의 집중력 부족이 그대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최근 장타력 부재가 상당히 심각한데 페라자의 사타수 무안타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4이닝 동안 결정적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제 좋은 시절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코멘트 김시훈의 포심 커브 조합은 처음 만나는 팀들은 상당히 공략이 어려운 구종입니다. 작년에 비해 구속 자체를 대폭 낮춘 게 오히려 타자들을 더 현혹시키는 중입니다. 물론 문동주가 작년 NC 상대로 강하긴 했지만 지금의 문동주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컨디션이 이어지고 있고 한화의 타선 역시 클러치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리고 NC의 타선은 언제든 홈에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NC 승 10.5 언더. 키움 아리엘 후라도를 내세워 5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10일 SSG 원정에서 6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후라도는 작년의 위력을 전혀 재현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작년 KT 상대로 나름 투구가 좋았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듯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나균환과 박진영을 공략하면서 최주환의 솔로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계속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화력전으로 간다면 절대로 밀리지 않을 레벨. 그러나 5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막판에 흔들린 게 아쉽습니다. KT 윌리엄 쿠에바스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10일 NC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투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쿠에바스는 금년 타선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중입니다. 작년 키움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QS 이상의 투구를 해냈지만 금년의 쿠에바스는 작년의 쿠에바스보다 조금 위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5원석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 2점에 그친 KT의 타선은 홈에서 좋았던 타격감을 날려버렸다는 점이 매우 치명적입니다. 다행인 건 이 팀의 타선은 시리즈 이동 시 1차전 타격이 상당히 좋다는 데 있습니다. 4이닝 동안 4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정말 믿을 투수 없는 느낌입니다. 코멘트 KT는 선발 매치업상 주말 3연전 수입도 가능했지만 결과는 연패였습니다. 이 후유증이 이번 시리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키움은 홈에서 좋은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후라도는 어찌됐든 홈 경기에 강점이 있고 KT 상대로도 나름 승부가 되는 투수고 쿠에바스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쿠에바스는 작년의 쿠에바스가 아니고 무엇보다 그에겐 뒤가 없습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키움 승 9.5 언더. 창원 LG 이제도 저스틴 구탕, 후안 텔러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아셈 마레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 KT 케베 알루마, 미구엘 옥존, 이우석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게이지 프림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후안 텔러하고 저스틴 구탕을 활용한 적극적인 포스트업 패턴 플레이를 KT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감당해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펜스, 디펜스 리바운드 장악력 역시도 창원 LG 선수들이 더 앞선 경기 내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력적인 부분 역시도 창원 LG는 충분히 체력을 완충시킨 상태인 반면에 KT 선수들을 계속해서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느라 체력적으로 방전된 상태입니다. 농구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종목인데 체력적으로 방전된 수원 KT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창원 LG 승 163.5 언더. 일본 전술은 공 점유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빠른 패스와 높은 이동성을 통해 상대의 수비를 허물려고 합니다. 일본 감독은 선수들에게 창의적인 공격과 정교한 플레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력이 완전한 상태로 주요 선수들이 모두 건강한 상태에서 경기에 임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에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하며 강력한 수비 후 빠른 역습을 주요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 감독은 팀의 물리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이 경기는 일본의 기술적 우위와 중국의 물리적 강점이 맞붙는 대결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의 견고한 수비와 역습은 일본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는 치열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스코어 자체는 2-0으로 일본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일본 승 2.5 언더. 대한민국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안재준, 강성진, 홍윤상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엄지성하고 정상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모하메드 알 블루시하고 술탄 나디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자이드 술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배준호를 비롯한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이스 선수들이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인해 이번 U23 대표팀의 소집이 불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팀 전력을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내 축구 전문가들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상대하게 될 UAE는 직전 3월 27일 동남아팀 태국하고 경기에서 0-1로 패배하는 등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 못한 팀입니다. 같은 중동 국가인 UAE 선수들이 현지 적응을 더 수월하게 끝냈을 것입니다. 이 부분만 황선홍 감독이 신경 써서 한국 선수들이 현지 환경에 빠르게 녹아들어갈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대한민국 승 2.5 언더. 이라크 3에서 4-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블란드 아자드, 알하마위, 자이드타 르센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헤일로 파이크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수바나 시트하고 토드사 니트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소이말라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이번 대회는 중동 지역 카타르에서 진행되는 대회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중동 국가인 이라크 선수들이 동남아 태국 선수들보다 카타르 현지에 비교적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동남이 팀들의 전술적 역량과 피지컬적인 퀄리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동 선수들을 뛰어넘을 만큼의 피지컬적인 역량이 급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너킥, 프리킥 같은 특히 세트피스 찬스에서 이라키 선수들이 피지컬적인 우월함을 앞세워서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이라크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이라크 승 2.5 언더. 사우디아라비아 4-1-4-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알사이알리하고 모하메드 마란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알카타니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지키스탄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3EF하고 타고이 조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소이로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사우디의 알사이알리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서 클래식한 윙어 형태로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 루트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측면 돌파 퍼포먼스를 통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에 자리 잡고 있던 스트라이커 알카타니에게 컷백 형태로 양질의 어시스트를 공급해주며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우디의 공격 퍼포먼스를 타지키스탄의 최종 수비진들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이 경기는 사우디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사우디아라비아 승 2.5 언더. 사우샘프턴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애덤스하고 술레마나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마라하고 아리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스턴 노스엔드 3-4-1-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브레이디하고 킨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스튜어트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원정팀 프레스턴 노스는 시즌 막바지로 향할수록 점점 경기력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에 홈팀 사우스햄튼의 경우 시즌 막바지로 향할수록 전체적인 경기력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스햄튼의 경우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 승격까지 노려볼 수 있는 순위권에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 승격을 위해 이번 홈 경기에서 사우스햄튼 선수들이 동기부여 충만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며 전후반 90분 내내 눈에 불을 켜고 뛰어다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백업 자원인 마라하고 아리보를 보유하고 있는 홈팀 사우스햄튼의 교체 전력이 더 우월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사우샘프턴 승 3.5 언더. 바르셀로나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귄도안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페드리하고 주앙 펠릭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 생제르맹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덴벨레, 음바페, 아센시오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바르콜라하고 하무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직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3득점을 몰아치며 승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무리한 경기 운영을 시도하기보다는 파리의 발빠른 공격수 음바페에게 수비 뒷공간 침투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전체적인 수비 라인을 낮은 지역에 형성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공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미드필더 진영을 상대로 파리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강인을 제외하면 비티냐, 루이스 등 이러한 파리의 미드필더진들이 귄도안, 프랭키 데용, 세르지 로베르토가 포진해 있는 바르셀로나 미드필더진들을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압도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루즈한 흐름 속 무승부, 그리고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3.5 언더. 주니치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필크루크, 산초, 은메차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브란트하고 로이스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T 마드리드 3에서 5-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즈만, 모라타, 사무엘 리누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로드리고 리켈메하고 앙헬 코레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자신들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형태의 전술 운영을 보여주며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메온의 감독의 전술 전략에 도르트문트 선수들이 말려 들어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AT 마드리드의 슈퍼서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시메온의 감독하고 같은 아르헨티나 출신 플레이어 로드리고 리켈메의 맹활약이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봅니다. 추천 배팅 AT 마드리드 승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텔레그램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가족방으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작가 텔레그램 아이디 sh9977